박근정희 씨를 제가 90년 초에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뉴욕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공하겠다 생각했죠. 오늘 주제는 바로 존니의 주식 투자 편입니다. 그럼 어쨌든 대표님은 예전에 흑수저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부를 가졌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경제적 자유는 달성하신 거죠? 그렇죠. 좀 네. 경제적으로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어저께 제가 멋있게. 길거리 가는데 그 요구르트 파시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거든요. 혹시 유튜브에 존니 아니냐고 물어보셔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커피 거를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당신은 커피 마시냐고. 그래서 아주머니 저는 커피 마셔도 돼요. 경제 독립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경제 독립 이루기 전에는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근데 커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대표님 전에 제 채널에 출연하셨을 때 커피를 들고 오셨어요. 그때가 2월이었거든요. 추워서 따뜻한 커피를 들고 오셨는데 사실 여기가 마포역이 근처에 굉장히 이제 번화가라서 브랜드 커피도 되게 많고 한데 스타벅스도 있고 근데 그때 또 맥커피, 맥도날드 커피를 딱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대표님은 정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버실 텐데 저렇게 경제 자유를 달성하신 분이 맥커피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요 싶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었을 때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가 있다면 식에서 먹는 음식 그 커피만 봤을 때는 그 예전 힘들 때나 지금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요, 사람 착각하는 게 내가 경제적 독립을 이뤘다고 해서 내 라이프가 달라질 필요는 없어요. 의식주가 달라질 필요는 없어요. 경제 독립을 이뤘다는 거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네. 나는 돈이 생겼으니까 나는 이제 지금부터는 차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안 바뀔 거면 경제적 자유를 굳이 왜 라이프 스타일은 너무 중요한 거죠. 아니죠. 그렇지 않죠. 경제 독립이라는 거는 내가 은퇴 못하는 걸 경제 독립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내가 좋은 차 타고 싶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내가 돈을 버는 거 그건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 돈의 중요성 여기는 얘기는 내가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취미생활 하고 싶으면 취미생활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할 때쯤 내가 은퇴해서 세계 여행하고 싶고 그게 경제 독립을 이룬 거예요. 근데 내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뭐 차를 비싼 거 사고 싶고 그러면은 좀 그건 좀 너무 약하죠. 부자가 되기 위한 약간 경제 독립을 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너무 약하죠.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어디선가 봤어요. 대표님이 와이셔츠를 다이소에서 산다는 얘기가 어디선가 들렸거든요. 제가 절대 여러분 다이소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래도 대표님이 자세해서 다이소에서 와이셔츠 산장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팩트인가요? 예. 예. 다이소 이거 지금 이게 다이소 이거 다이소 아니 그리고 와이프가 10,000원 주고 사왔어요. 10,000원이요? 네, 10,000원이에요. 이 티셔츠가 20,000원인데. 아 진짜로? 이거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걸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모르죠. 대표님 혹시 바지는 얼마짜리인가요? 그건 너무 구체적인 부자 한 3만 원 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부자들 다 이렇게 살아요. 그게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돈이 많겠구나 하는 게 미국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내가 만난 많은 부자들 좀 만나보지만 절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계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옷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부자구나 가난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이 많다고 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겠죠. 뭐 굉장히 허름한 데 살다가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건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와이셔츠라든가 아니면 옷이라든가 시계라든가 그거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비싼 시계를 탄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난한 경우가 더 많아요. 비싼 차량 네, 시계. 그렇죠. 그럼 그런 점에서 좀 미국의 부자들이 제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더 실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용적이고 혹시 미국의 부자와 한국의 부자가 그런 게 좀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아니요, 제가 한국의 부자를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과 비교했을 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부자들은 굉장히 험불해요. 갑과 을의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이제 고객 유치를 통해서 많은 미국 부자 만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펀드에 투자해라, 한국에 투자해라 할 때 상당히 젠틀하죠. 네, 한국에서는 가끔 이제 좀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막 사람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돈이 뭐 가까이를 만들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부자가 되게 되면 네. 그런 거는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고 도와주려고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대표님은 그 예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죠. 이건 라이프 스타일을 넘어서 인간의 모든 것일 수도 있으니까 시간은 좀 달라지셨나요? 예전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은. 경제의 자유를 달성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주인이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간의 주인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네, 그런 것들도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좀 한국에 와서 네. 조금 바빠진 건 있죠. 네. 그리고 내가 이제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많은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그 의무도 있고 네. 또 고객들의 자산을 잘 그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금융 교육도 해야 되고 네. 책도 써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그 자유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누가 나한테 시켜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경제 독립하고 연결이 된다. 내가 너무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불평하면서도 그 직장을 찾는다 그러면 네. 불행한 거죠. 사실 그 의식주와 시간만큼 또 중요한 게 사람 살면서 만나는 관계 같은 거잖아요. 대표님 그러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좀 만나는 사람들은 좀 달라지셨나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들이고.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저녁 약속을 거의 안 하고요. 가능하면 낮에 다 해결하려고 하죠. 그럼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그냥 과거와 지금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바뀐 건 어떤 걸까요? 어쨌든 경제의 자유를 달성했으면 무언가는 달라진 것들이 좀 있긴 해야지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런 걸 보고 시청자들도 내가 그래서 경제의 자유를 달성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런 걸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편하게 된 거는 내가 그 남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거가 가장 큰 거죠. 근데 그거는 경제 독립이 이렇기 때문에 된 거고 그 다음에 달라질 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걸 어디서 찾느냐 그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치는 거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고 나는 전국을 다니면서 경제 독립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주부 만나고 야구르트 아주머니 만나고 그리고 그렇죠. 야구르트 아주머니도 만나고 주식 투자 얘기하고 싶고 또 사람들이 또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너무너무 즐겁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TV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연락이 와서 노후 준비 자기가 안 된 거에 대해서 네. 그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또 친구들한테 야 우리 노후 준비 해야 되겠다 주식 투자 해야 되겠다 또 그런 분들 많이 생기게 되고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그게 일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취미가 될 수도 있죠. 내가 너무나 은퇴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은퇴할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죠. 그런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내가 돈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러면 좀 슬프죠. 네. 내가 이제 돈도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이제 은퇴해도 되지 않냐? 야, 이거 왜 해? 피곤하잖아. 네네. 어차피 너 이거 알아주지도 않아. 그리고 악플도 많잖아. 근데 그걸 왜 해? 근데 그거는 제가 돈이 경제 독립을 이뤘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하나도 거기에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고 싶은. 예, 그게 경제적 독립이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고 경제 독립을 어땠으면 너 일로 와, 너 이거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대표님이 그럼 하고 싶은 일은 투자에서 확대된 여러 가지 교육이장, 뭐 멘토링이든 자산운용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이 투자 왜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이 투자를 하지 않고는 경제 독립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자본주의인데 내가 노동자로만 있으면 경제 독립이 안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건 투자라는 거는 내가 내 자본이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내 경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뭐 부모님이라든가 손조가 나한테 뭐 큰 돈을 남긴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네. 내가 가진 자본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대표님이 투자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경제적 자유와 독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걸 달성하셨잖아요. 음. 이제는 그걸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하고 싶으세요? 돈이 일을 계속 해야죠. 내가 일을 계속 하는 것처럼 내 돈도 일을 해야죠. 일을 같이 해야지. 나만 일하면 안 되지. 그럼 대표님 혹시 지금 시대의 부는 좀 어디에서 생산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은 투자 말고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옛날에 비해서 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기 훨씬 더 쉬운 사회가 왔죠. 생각을 바꾸고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는 거기서 어떻게 그 경제 독립을 얻을까?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조 단위의 부자가 나오는 시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거 너무나 이제 전 세계를 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만 된다 그러면 그게 우리 교육제도 바꾸고 창의성이 있는 교육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남북 관계 좋아지고 통일도 한다 그러면 한국은 뭐 정말 너무 부러운 세상이죠.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기회가 너무 많은 시대가 올 거라고 보죠. 젊은 사람과 시대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는 예전에 불을 만드는 방식과 지금이 조금 달라진 게 예전에는 사실 불을 만들려면 저는 절대적인 시간이 좀 지금보다는 필요했다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그렇지. 20대 후반에 이제 뭐 사원부터 시작을 하면 내가 뭐 최소한 팀장급이 되려면 한 40대 후반 그리고 임원이 되려면 한 50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연봉을 높게 받는 건 뭐 팀장, 임원부터니까 한 내가 50대 한 직장 생활 30년쯤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제 길로 가는 것들이 열린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지금의 시대가 약간 그런 절대적인 시간을 약간 스킵할 수 있는 시대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는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대표님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사실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부를 창출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람들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좀 공감하시나요? 당연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도 가능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영수 잘하는 거에 몰두하지 말아라. 공무원 시험에 몰두하지 말고 시험 보는 거는 이제 그만하자. 시험 보는 거는 이제는 아무런 부자 되는 거 관계없다. 그렇죠. 누가 더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결정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테슬라 얘기 많이 했지만 네. 그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액션을 누가 취했느냐가 그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손정희 회장님? 손정희 씨를 제가 90년 초에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뉴욕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미국에서요? 네네. 어떻게 그때 첫 만남인가요? 그렇죠. 그때 만나고 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그때 왜 만나셨나요? 그때 이제 그 소프트뱅크가 상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하던 회사가 스쿼더였는데 네. 그 스쿼더에 와서 이제 그 상장을 한 회사들이 CEO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런 CEO, 그 스쿼더 같은 큰 자산운용사에 와서 이제 우리 회사 주식이 이렇게 하니까 더 펀딩도 받고 싶고, 네.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알리려고 오죠. 근데 이제 우리 그 회사 안에 그 공지에 떴어요. 그 손정이라는 사람이 방문하니까 네. 관심 있으면 참석해라. 근데 그럴 때 이제 보통 많이 모이지가 않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바빠서. 그쵸. 한 두세 명 정도 이제 일본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는데 저는 이제 일본 주식은 관심 안 했지만은 이제 그 참석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네. 참석했는데 그때 한 30명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궁금했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나. 네. 그분이 저는 그 사람이 기억을 못 하겠죠. 근데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가 물어봤거든요. 네. 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창립하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미국에 와서 놀란 게 그 고속도로를 보고 어떻게 이 큰 나라의 고속도로가 이렇게 촘촘하게 고속도로를 만든 게 저희는 깜짝 놀랐다. 근데 빨리 일본에 돌아가야 되겠다. 창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그랬더니 그 사이버 고속도로를 자기가 만들고 싶다. 사이버 고속도로요? 네. 그 사이버 고속도로 정확히 지금 생각하니까 인터넷인 거예요. 그 옛날에. 고속도로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 몰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핏줄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 그 고속도로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런 통신, 그 다음에 인터넷.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비전.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데 몰두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국가적으로도 불행하죠. 젊은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그 학원에서 그 시험 보는 거에 몰두한다는 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낭비죠. 그때의 손정희 회장이 지금의 손정희 회장이 될 거라고 좀 어느 정도 좀 보이셨나요? 아니, 봤다는 것보다도 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공하겠다 생각을 했죠.